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리단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한 규약 내용인데요. 이걸 잘 만들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집합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규정에 관련 내용들은 관리단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잘 선출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집합건물이 잘 관리될 수 있고 관리위원과 관리인을 잘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규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집합건물법 표준관리규약 이제 관리위원회가 있는 단독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52조에서 관리인 선임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 내용들을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려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52조 1항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출되거나 해임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은 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나 감사, 선거관리위원, 이제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집합건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감사나 선거관리위원도 역시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표준관리규약 제52조 3항에서는 관리인이 관리위원, 감사,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규정들을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보면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근데 만약에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이제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관리인을 쉽게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리위원회에 선임하는 경우에는 1항 대신에 요 대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이렇게 규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하는 것과 해임하는 것, 또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 이걸 두 가지를 다 규정을 한다면은 어느 방식에 의해서든지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항에는 관리인은 관리위원, 감사,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되면서 관리위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관리인은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관리위원까지는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리인이 감사나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리인까지는 겸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대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항과 3항의 대안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택하신 경우에 어떻게 내용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이렇게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에 선출되었지만 관리인은 전혀 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이안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이렇게 원칙을 규정하고요. 다만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안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1안은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되었지만은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는 경우이고요. 2안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됐지만은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3안 같은 경우에는 1안과 2안을 다 이제 받아들인 건데요.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인의 선임 방법을 두 가지를 다 규정을 하는 거죠. 자,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에 따라 다 해임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없고, 자,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됐는데 관리위원회에서 해임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관리단 집회가 더 상위 기관이잖아요. 의사결정을 위한 상위 기관이 결정을 내린 일을 관리위원회가 그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해임할 수 없고,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가 더 상위 기관이니까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임이나 해임 자체는 관리위원회와 관리단 집회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루트 중에서 어느 식으로 가든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다만 관리단 집회가 관리위원회의 결의보다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안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1항과 3항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할 수 있고요. 또 관리인은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감사나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항과 같이 두고 3항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64조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2항에서는 관리위원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 부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관리위원과 관리인의 겸직 허가 여부를 이제 관리인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겸직을 허용한다면은 요 대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관리인 및 부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감사 및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위원이 감사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유의하실 내용은 이제 요 2항과 같이 규정을 하셨을 때 유의하실 내용은 요 관리위원과 관리인이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요 52조의 내용, 이 내용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관리위원과 관리위원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서, 아까 요 관리위원 부분에서는 관리위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또는 여기서는 겸직을 가능하도록 해놓고서 앞에서는 겸직을 못하도록 해놓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통일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직을 허용했으면은 관리인 부분에서도 겸직을 허용해야 되는 거고, 관리위원 부분에서도 겸직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앞에 부분과 연동해서 대안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리단 임원의 선임인데요. 6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관리인과 감사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부관리인과 감사를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싶다면은 그럼 이 대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 1안 같은 경우에는 부관리인과 감사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관리인을 선출할 때 관리인을 관리단 집회에 선출하는 것과 관리위원회 선출하는 것 두 가지 다 가능하게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관리위원회 경우에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단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을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리단 집회는 관리위원회보다 더 상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없고, 또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단서를 달아서 관리위원회의 결의와 관리단 집회의 결의 사이에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건 관리단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자, 제63조에서는 관리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관리위원은
이제 관리단 집회에 선출된 3명 이상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관리위원을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하게 되면은 관리위원 선출이 쉽지가 않은 경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안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각 선거구를 규정을 해야 되고요. 그 선거구별로 몇 명의 관리위원을 선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규약으로 변경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입니다. 아까 위에서 나온 대로 그냥 관리단 집회 정원이 몇 명이며 각 선거구별로 선출한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채워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별로 이렇게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단 규약에 따라서 관리단의 사정에 따라서 관리위원과 관리인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관리인을 관리위원으로 겸직시킬 때 관리인도 별도로 관리위원으로 출마해서 관리위원으로 선출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관리위원을 먼저 선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인과 이제 관리인은 당연히 관리위원이 된다. 즉 선출된 관리위원과 관리인이 공동으로 관리위원회가 돼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인도 바로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관리위원으로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방법도 있고, 관리인도 당연히 관리위원이 된다라고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과 두 번째 대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리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과 이제 겸직에 관련돼서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규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만드셔야지 관리인을 또는 관리위원을 합리적으로 뽑을 수 있고 여러분을 대표해서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잘 참고하셔서 규약을 만들 때 이 부분은 특히 정성스럽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